안녕하세요. 막차폐차입니다. 자동차를 폐차하실 때 폐차장 선택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폐차장을 선택을 하시나요? 단순히 고철비를 많이 주는 곳? 아니면 정말 믿을 만한 곳? 인터넷을 보다 보면 폐차 사기라는 말들이 자주 보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것인지 저도 참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주 일어나는 폐차 사기 유형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이제 폐차 접수를 받다 보면 폐차 진행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폐차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금전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폐차 사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차를 신청하게 되면 차주님들이 많이 혼동하시는 것 중에서 이 폐차증과 말소증이 있는데요. 이 폐차증과 말소증은 엄연히 다른 증명서이고요. 차량을 이제 폐차 신청을 해서 자동차가 견인이 돼서 폐차장에 잘 안전하게 입고가 되면 바로 폐차증이 발급이 됩니다. 정식 명칭은 폐차 인수 증명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폐차증과 차주님들이 준비해 주신 신분증과 다른 기타 서류 등을 같이 포함을 해서 말소 등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급되는 것이 바로 말소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식 명칭으로는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 증명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차주님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소증인데요. 이 말소증이 있어야지만 내 차가 말소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차주님들은 이 폐차증, 즉 인수증명서를 가지고 말소가 되었구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절대로 말소가 됐다는 그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말소증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폐차증을 말소증으로 잘못 착각하고 생긴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요. 폐차증을 받고 나서 당연히 이제 말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입고 지냈는데 한 1년 정도 지난 뒤에 그 해당 차량에 세금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당연히 차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부과가 된 세금이라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이제 폐차장 실수로 누락이 돼서 그런 거라면 협의해서 폐차장 쪽에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소가 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말소증을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간혹 가다가 이제 차주님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계속 보류 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폐차장 쪽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업무들로 인해서 서류가 계속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또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말소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말소증을 우편으로 직접 보내드렸지만 분실 위험도 있기 때문에 팩스나 이메일 혹은 이제 문자로 정보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말소 등록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폐차 가격과 맞바꾼 폐차 사기에 대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이 폐차비 같은 경우는 많아야 한 5만 원 내외로 차이가 날 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준다는 이유로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폐차비를 지급할 시점에서 견인비라든지 이동비, 처리비 이런 명목으로 여러 가지 수수료를 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이런 비용들이 포함이 된 건지 아닌지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이번에 이제 서류 관련된 폐차 사기인데요. 최신 연식 차량들이 사고가 났을 때 공업사에 들어가면서 생기는 일인데요. 수리비용 견적을 확인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와서 폐차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공업사에서 대신 처리를 해주겠다면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폐차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명의 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폐차 서류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정말 내가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고요. 참고로 압류가 있는 차량이 아니고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왜 필요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이제 중고차 딜러분에게 차량을 구입하고 기존 차량을 이제 폐차를 대행해 주겠다고 해서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딜러분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서 제출을 했다면 거의 대부분은 폐차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제 명의 이전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서류를 주신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호소를 할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하시고 서류 준비하실 때 잘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조기 폐차 시즌이니까 조기 폐차 관련된 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폐차 사기에 대해서 계속 좀 알아보다가 정말 황당한 사연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4톤 화물차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이 기존에 이제 화물차는 조기 폐차를 진행하고 이제 신규 차를 구입을 하셨던 모양인데요. 해당 딜러분은 자기가 이제 잘 아는 폐차장에 이 14톤 화물차를 조기 폐차 대행을 해주겠다고 해서 믿고 맡기셨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조기 폐차는 진행이 되지 않았고 다른 지역에서 말소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데요. 이분은 조기 폐차를 이제 딜러분이 대신 신청해 주신다고 해서 조기 폐차 신청 금액으로 50만 원이라는 돈도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310만 원을 그 딜러분한테 받았다고 하는데요. 14톤 화물차 같은 경우는 조기 폐차를 진행하셨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큰 돈을 받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310만 원이라는 금액밖에 못 받으셨다니까 참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모든 딜러분들이 다 나쁘게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문제들로 고통을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오해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좀 몇 가지 더 드리면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고로 인해서 공업사나 레카 회사에 장기간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차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견인을 하러 가게 되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비를 납부를 다 해야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공업사나 레카 같은 경우에도 보관료를 다 납부를 해야지만 저희가 이제 폐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폐차를 진행하실 거라면 주차장이나 공업사 이런 곳에 오랫동안 방치를 하지 마시고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이런 필요 없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차량을 폐차 신청하고 폐차장에 입고시킬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탁송, 두 번째는 견인 방법입니다. 우선 차량이 운행이 가능하다면 탁송으로, 그리고 운행이 되지 않는다면 견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견인 방식으로 차량이 입고가 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탁송 방식으로 이제 폐차장에 입고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탁송 도중에 신호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하이패스 위반 혹은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과태료는 당일날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게 아니라 며칠이 지나서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주님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이 과태료는 차주님이 무셔야 할 수도 있으니까 탁송 기사님한테 차량을 넘기실 때는 정확한 시간을 기억해 두셨다가 만일에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폐차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관업 폐차장에서 신청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괜히 한두 푼 더 준다고 해서 엄한 곳에 신청하시고 가슴앓이 하지 마시고 꼭 관업 폐차장에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폐차 사기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도움 되셨나요?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